안녕하십니까. 프리팅의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너무 길었던 1시간 반 정도의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너무 축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가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게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쉽게 나왔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네. 좀 이 뒤에 예, 예. 이걸 일장기로 좀 아, 예. 중에 엘소스 켈리라는 사람이 뭐 나름 유명한 그림이래요. 근데 아, 뭐 아무튼 일장기 아닙니다. 예, 저는 또 직접 한번 그리신 건 줄 알았어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지금 할 주제는 지금 프리팅 네네. 사이트에 있는 글로벌 모니터 역사상 가장 디플레이션적인 시기 이 내용을 네네. 가지고 제가 할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JP 음, 모건 자산운용의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올해 한 12월쯤에는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를 시장에 딱 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네. 앞서서 최소한 음, 6월쯤이라든가 뭐 이때부터 음, 시장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음, 조금씩 꺼내는 거죠. 혹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꺼내면서 음, 소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를 넘어서서 연말에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2013년 그때부터 2014년까지 주식시장이 한동안 눌리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게 선물 옵션도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니까 JP모건에서 왜 6월쯤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이제 수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로달러 금리 선물이라고 월물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이제 가격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유로달러 금리 차트는 그러니까 리보 금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인데 지금 현재 제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게 21년 6월물이거든요. 이렇게 월물별로 다 상품이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가격만 한번 볼게요. 21년 6월에 그럼 99.8150인 거죠. 지금 이 유로달러 금리 선물의 가격이. 한번 22년 말에 지금 가격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5450으로 아까는 99.81이었고 이게 99.5450이죠. 근데 이 유로달러 금리 선물 한마디로 리보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선물에선 움직임이 지금 확연한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냥 거의 플랫으로 보이고 상품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런 차트에서 뭔가 셀을 하든 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아까 같은 플랫한 차트에서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없을 거고 결국에는 이 상품은 어떤 월물을 거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트레이더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주 신기하게 트레이더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을 통해서 그 시기를 굉장히 근접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이제 월물별로 이렇게 가격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네네. 수치부터 확연하게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특히나 이 선물 음, 참여자들, 트레이더들이 봤을 때 그 음, 시기부터는 금리가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빠르게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유로도 있고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까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미 연준 금리 선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네네. 원리로 시장 음,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6월부터 뭔가 이렇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그 소통을 할 거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맞나요? 그게 네. 시장에서 그렇게 트레이더들이 생각을 하는 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게 왜 유로달러 금리 상품을 가지고 프라이싱에 대한 예측과 이걸 하냐면 이거는 기관 간 초단기 금리를 가지고 이제 나온 상품이거든요. 국채 10년물, 30년물처럼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장기물을 가지고 나온 선물 상품이 아니고 초단기 리보 금리를 기반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하냐,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 그리고 그 예상이 언제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아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와 아주 밀접한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로 달러 이 선물을 봤을 네네. 때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뭐 미연준 기준금리가 올리진 않더라도 시장의 기대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잘못하면은 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뉴스 기사처럼 한 음. 2%이 정도 올라갈 거다 이런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대표님께서도? 저는 10년물 금리는 2%를 한참 넘어서 끝날 걸로 보고 음. 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위기는 연준이 뭘 하기 전에 시장 금리잖아요, 말 그대로. 특히 장기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인하랑 상관이 없거든요. 장기채에서 먼저 폭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옵션이 과연 있을까? 지금 이런 리보 선물로 봤을 때는 많은 트레이더들, 월가의 트레이더나 여러 시장 참여 기관 트레이더들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수치들이죠. 이번에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치들이 폭등을 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폭등을 하게 되면 장기금리가 엄청나게 폭등을 먼저 하게 될 거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선 연준이 개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 구성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리세션이 시작된다라는 두려움에 많이 떨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 외에 급등, 아주 급격한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최근에 파월에게 좀 설득당해서 다시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조금 좀 잠잠해진 측면이 있는데, 정말 눈앞에 수치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많이 급등하는 수치가 나올 걸로 저는 현재 시그널 분석을 하고 있고, 장기 금리는 연준의 통제 밖을 벗어나게 될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고 있는. 장기 금리가 그렇게 요동을 쳐버리면 회사채 금리에도 영향이 가고, 회사채 금리가 영향이 가면 모든 기업 구조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테일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꾸 시장이 경제가 한다라고 그 파월이 립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 설득을 당해서 자꾸 뭐 테이퍼링을 일찍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유로달러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레벨을 높여서 폭등이 다시 발생을 하면 그때는 아주 여러 자산군과 기업과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팅 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관론이 있죠. 뉴스에 나오는 대로 도이치뱅크는 좀 다소 비관적이죠. 연준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또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감소된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플레이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테이퍼링이 이제 좀 미뤄진다.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도이치뱅크가 얘기하는 거에서 퓨어트 스팍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그 리플레이션 내러티브가 두 가지의 큰 역풍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플레이션 내러티브,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월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진영론자조차도 리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리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가장 연준도 좋아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상태를 요즘 신조어가 생겨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리플레이션 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좋을 거야 라는 지금 모멘텀이 월가에 이제 아주 많이 지배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리플레이션 내러티브 자체가 두 가지의 이제 역풍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는 리플레이션 앞으로 올 장세는 리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일 가능성이 커라는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연준에게는 서비스 물가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다.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수요가 엄청 살아나고 뭐 경제 성장이 엄청 살아나서 그런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CPI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서비스의 수요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낼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기존의 수요 공급 인플레이션으로만 따졌을 땐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임금인데,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이는 결국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못한다. 왜? 기업의 이윤의 감소로 이어질 거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임금도 올라가고 원자재, 각종 이제 그 원가들이 올라가는 건데, 이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야겠죠. 소비자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전가를 시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게 기업 이윤의 감소로 이어져서 결코 리플레이션, 사람들이 지금 꿈에 차 있는 리플레이션이 오진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이분이 얘기하는 게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낙관론을 감안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테이퍼링을 일찍 할 거다. 이거 자체도 굉장한 낙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감안할 때 금리 인상 개시 타이밍 역시 계속해서 뒤로 밀려갈 수 있다. 5년물하고 30년물의 스티프닝 전략을 하는 것을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5년물은 중기물이고 30년물은 초장기물이죠. 근데 5년물 수익률이 초장기물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년물은 초장기물 국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고요. 5년물은 중기물 국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는 정책, 그 파월, 그 연준이 하는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채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시장이 자꾸 낙관론에 들떠서 낙관론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야. 그리고 파월이 연준이 자신감이 있어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거야. 라는 이런 모멘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상승세에서 장기물도 많이 상승했지만 사실 5년물, 중기물 같은 그런 연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기물 국채도 금리가 빠른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이제 좀 희망과 기대에 지금 들어간 좀 금리 인상이 좀 프라이싱에 반영이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전략가는 장기물이 훨씬 더 금리가 많이 상승할 거다. 장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이죠.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해석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